어느 날 모든 것이 버거워졌다면 도시의 소음도 끝없는 경쟁도 마치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허기마저도 그럴 땐 잠시 멈춰도 괜찮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마음이 지칠 때, 그럴 때 저는 이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가 찾아오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어김없이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소개라기보다는 저의 느낌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이 영화에는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작은 위로가 있습니다.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작은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이 영화가 그렇고요. 너 힘들었구나. 괜찮아. 지금 여기서 한숨 돌려도 돼. 이런 말을 조용히 건네는 영화랄까요? 작은 위로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지친 주인공이 그런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쌓아가며 단단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보는 사람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게 하고요. 동시에 따뜻한 위안도 줍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텅 비어버린 속을 온기로 다시 채워갑니다. 봄에는 향기로운 나물을 캐서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나서 젖은 머리로 선풍기 바람을 쐬며 시원한 콩국수를 행복하게 먹습니다. 가을에는 밤을 따서 달달한 조림을 만들고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들며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합니다. 겨울에는 겨우내 단단해진 겨울 양파로 음식을 해 먹으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주인공 혜원은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쌓아갑니다. 이 순간들은 쌓여서 지친 마음에 안정을 얻고 치유하며 다시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진 않지만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한 끼, 사계절이 흐르는 소리, 잔잔한 대사들 속에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날 하얀 눈밭을 뽀드득 밟으며 걸어오는 혜원.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열쇠 소리, 그리고 조용히 열리는 집문. 그 순간 마치 긴 여행 끝에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그래 여기다 하는 마음으로 불안했던 마음이 비로소 안도감에 녹아내리는 듯 혜원은 편안하게 마루에 들어눕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집안은 난로에 불을 피우자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올해 집을 비운 탓에 쌀떡이는 쌀이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배가 고픈 혜원은 눈 쌓인 집 앞 텃밭에서 얼어붙은 배추 한 덩이와 양파를 뽑아 들고 들어옵니다. 된장을 넣고 끓인 배춧국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습니다. 없는 찬이지만 비로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네요. 비어있는 몸과 마음에 뭔가가 조금 채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혜원은 시골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회가 되면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 은숙은 야,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진짜 배고파서. 사먹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그건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억, 그리고 온기일지도 모르죠. 직접 쌀을 씻고 볼 조절을 고민하며 지은 따뜻한 밥, 자연이 주는 대로 계절이 허락하는 재료로 만든 한 끼, 누군가를 떠올리며 정성껏 준비하는 디저트.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허기를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혜원이 떠난 곳은 도시지만 그녀가 정말로 부족했던 건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이 말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혜원은 계절의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허기해진 건 단순한 배만이 아니었죠. 영혼까지 메말라 있던 혜원이 자신을 채우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계절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참 소소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계절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절마다 어울리는 음식들이 아름답게 펼쳐지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한 끼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순간은 조용한 힐링으로 다가옵니다. 만드는 과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음식들, 그러나 그 안에서 찾는 의미들.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요. 친구 재하가 하는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야, 이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버티더라. 너랑 다르게. 이 말은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절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제가 그 당시 혜원이 같았거든요. 지금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 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럼 답이 나오더라고요. 혜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재하가 하는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잘 말려진 곶감을 먹으며 아주 심기를 준비하러 서울로 갑니다. 아주 심기가 뭐냐 하면은요. 재하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 양파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심기를 준비하는 혜원이라고 친구 진숙에게 설명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양파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멍석으로 덮습니다. 싹이 나면 멍석을 걷고 싹을 키워 미리 거름을 준 땅으로 옮겨 심어요. 그럼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겨울을 겪어낸 양파는 몇 배나 달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혜원은 이렇게 미리 거름을 준 땅으로 옮겨가기 전이고 여기 고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서울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간다 이 뜻이었던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음 시작 장면처럼 배추 하나 캐서 들고 들어오듯 이번엔 단단해진 양파 하나를 뽑아 들고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 혜원입니다. 겨울을 견뎌낸 양파처럼 혜원도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혜원입니다.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무언가를 다시 채우고 싶을 때, 이 영화는 여러분의 작은 숲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